이기적 유전자, 유전자의 생존 게임. 우리는 보통 생명체를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도킨스는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유전자의 생존 전략. 아주 오래전 이 지구상에 생명이 처음 탄생했을 때 단 하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에 날을 남기는 것. 하지만 문제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경쟁은 치열했고 오직 더 나은 전략을 가진 존재들만이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전자들은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대신 우리를 보호해줄 몸을 만들자. 그 결과 세상에는 강한 몸, 빠른 몸, 똑똑한 몸이 나타났고 이 몸들은 유전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체 생명체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유전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개체는 단순한 운반체일 뿐이죠. 이타적인 행동의 진짜 이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자들은 새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벌들은 여왕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심지어 다람쥐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큰 소리로 울어 다른 다람쥐들에게 위험을 알리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이 가장 먼저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얼핏 보면 이타적입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것도 결국 유전자들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미 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위해 싸운다면 이는 단순한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그 새끼 안에는 어미와 같은 유전자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전자는 개체가 아닌 자신을 공유한 다른 개체를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이타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혈연 선택킨 설렉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돕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호혜적 이타주의 리시프러컬 엘트루이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널 도와주면 언젠가 너도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전략이 효과적이라면 개체들은 서로 협력하게 되고 결국 그 유전자는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3. 인간의 문화도 유전자의 연장선일까? 도킨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유전자처럼 복제되고 퍼지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바로 밈입니다. 밈은 단순한 유전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 문화, 종교, 행동 방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살아남으며 마치 유전자처럼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나 윤리적인 가치, 기술 혁신도 생물학적 유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만 아니라 밈을 전달하는 기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4. 우리는 유전자의 꼭두각시인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까요? 도킨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유전자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전자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 이기적 유전자는 단순히 생물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를 탐구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유전자는 이기적이지만 우리는 꼭 이기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전략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니까요.